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오늘이 며칠이냐? 12월 1일입니다. 예, 드디어 그 대망의 12월이 들어섰습니다. 2018년 이제 정말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달력 한 장. 이제 지금 먼저 머니투데이 그 채널 번호 안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번호가 좀 틀려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밑에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틀면 어잉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잘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12월이 한 달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2018년 모든 게 이제 이 한 달에 다 정해지잖아요, 그죠? 뭐 11달을 잘했어도 요번 달에 진짜 망치면은 2018년이 진짜 되게 힘든 달이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11달 동안 뭐 기륭화복 입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12월을 비교적 잘 선방하면 괜찮은 한 해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 그 흔히 게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판 뒤집기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요번 달이 드디어 그럴 수 있는 한 달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되게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어저께 보셨죠? 예. 금통위에서 1년 만에 금리를 드디어 올렸습니다.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더 빨리 올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올렸어요. 그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12월에 드디어 슬슬 나오겠죠. 그리고 또한 미국도 또 금리에 대한 부분을 손을 볼 겁니다. 이번에 12월에. 그러면 그런데다가 지금 모두 다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 정상들의 입을 보고 있죠. 일단 한미 정상은 만나서 뭐 얘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건 뭐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거니까. 근데 드디어 미국하고 중국과 정상이 만났는데 여기서 어떤 말이 오갈고 어떤 흐름으로 갈지 정말 중요하죠. 지금 뭐 대부분 분들 좋은 흐름으로 가면서 무슨 뭐 연말 랠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모두 다들 대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글쎄요. 꼭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국 정상이 강해 발언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어떤 또 모습이 나올지 지금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흐름이 지금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연말 랠리에 대해서 요즘 너무 자신감들을 갖고들 계신 것 같은데, 글쎄 왜 제 눈에는 그런 모습이 저는 별로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항상 여러분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저희는 항상 전화해서 2분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무료 문자에서 1분 드리고 있죠. 저번 주에 어떤 분 되셨나요? 문자에선 빵빵 둘빵님, 그리고 전화에서는 1999님, 그리고 8600님 축하드립니다. 집으로 배달될 것이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소 안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차라리가 아니죠. 훨씬 낫죠. 제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지금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게 엄청 좋은 거죠. 그래요. 소 잃고 나서 고치면은 그 소는 없습니다. 외양간은 고쳐질지라도.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사는 누구세요? 네, 경기도 이천에 사는 원순호입니다. 원순호님, 반갑습니다. 네. 원순호님. 네. 그래, 우리 순호님 연세가? 60세입니다. 주식 경영은요? 3년 됐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순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태창 솔루션. 네? 무슨 솔루션이요? 태창 아, 솔루션. 대창 솔루션. 아, 네. 매스가 얼마요? 670원. 670원. 비중은요? 20%. 20%요. 예. 예. 또 있나요? 있는데 먼저 팔았어요. 아, 그래요? 어저께인가 팔았어요. 그럼 대창 솔루션 하나가 있네요. 예. 예. 대창 솔루션. 그래요. 혹시 개인적인 취향 질문인데요. 네. 대창을 좋아하세요? 양을 좋아하세요? 다 싫어하는데, 둘 다 싫어해요? 대창이나 양이나? 예, 원래 내장은 싫어합니다. 아, 그쪽을 싫어하시는구나. 예. 그래요. 그 대창하고 양하고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양은 영양가가 훨씬 높고 좋은 거라고, 대창은 별로 영양가 없고 안 좋은 거라고. 근데 이상하게 옛날부터 불량식품이 더 맛있듯이 전 이상하게 대창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침이래 가지고 공복실에서. 그래요. 네. 우리 선생님, 대창 솔루션이라는 회사, 이 회사 솔직히 개인들은 잘 모르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거 대창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사셨네? 아유, 너 지인 소개로 샀습니다. 뭐 좋다 그래서. 아, 그래요? 어떤 네. 회사라고 알고 계세요, 이 회사가? 뭐 좋다 그랬으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따지도 않고 서로 믿었지요, 뭐. 그냥. 그래서 제가 이 프로를, 반장님 프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하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상담하기 전에 하나 얘기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요즘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반장님, 제가 어저께도 아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데, 반장님, 요즘 반장님이 너무 부드럽게 많이 해주셔서 색깔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라는 식으로 말씀. 왜 옛날같이 왜 더 막 혼내시고, 왜 아주 랄을 안 떨고 그러세요? 그러는데, 아주 요즘 고민이에요. 예, 이런 딱 질문이 나왔을 때 그냥 옛날같이 다시 쫙 할까?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제 성격 파탄자야. 또 이러시고,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하여튼 힘들어요. 그래요, 대창 솔루션. 이 회사 과연 무슨 회사냐? 무슨 대창, 곱창, 양 만드는 회사냐? 그런 식품 회사냐? 아니죠. 대창 솔루션 뭐 하는 회사냐? 주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강 가지고 만드는 회사. 주강이 뭔지 아시나요? 주강?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주강. 예. 주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우리 뜨거운 샘물 같은 거 있죠? 예. 뜨거운 샘물 같은 거 이렇게 틀에 넣고 이렇게 주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봤어요. 뜨거운 샘물 가지고 무슨 뭐 하다못해 뭐 젓가락으로 쓰고 뭘로 쓰고 하려면 그 틀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옛날에 예. 뭐 저기 뭐예요? 주몽이나 이런 데서 모팔 뭐 이런 사람이 대장간에서 막 이렇게 쇠 칠 때 그거 어디다 부어요? 그 거푸집 그 틀 같은 데 넣고 하잖아요. 뜨거운 샘물을. 예. 그죠? 그렇게 네. 쉽게 말하면 주형 틀에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는 업체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근데 이 회사가, 그래요.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사한테 워낙 가장 상관이 있는 건 뭐였냐면, 이 회사한테 가장 상관이 있는 건 이 회사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방산업이라 그래요. 이 주강 업체들은 특히나 이 회사, 이 대창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 전방 산업이 조선 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뭐 이 터빈 같은 거 만드는데 거기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방 산업이야. 그런데 조선 산업이 그동안 되게 나빴었죠. 맞나요? 예. 요새 예, 그죠. 그리고 얘네 네.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조선 산업이 전방 산업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 얘네 자회사가 있어요. 얘네 자회사 중에 있는데 그런 데가 LNG 탱크 같은 거에 필요한 그런 저장 장치에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이 조선산업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회사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작년에는 되게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요즘 조선업이 어때요? 조금씩은 어떤가요? 더 좀 나쁜가요? 낮은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라도 알고 계시나? 올 4월에 갑자기 주가가 4월에 급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글쎄,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모르시겠어요? 왜 그랬는지? 예. 예. 얘 같은 경우에 이거 남북 경협주였어요. 아. 딱 주가 봐도 남북 경협주의 전형적인 주가잖아요. 왜 그럴까? 얘네 남북 가스관 설치하는 거에 그거에 필요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남북 경협주로 떴어요. 근데 그래요? 예, 잘 보자는 거야. 남북 경협주 때문에 뜨고 나서 그 다음 주가가 어때요? 다시 빠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나요? 못 올라가고 있나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냥 그러니까 지지부지. 그 친구분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뭐해서 좋다 그런지를 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이 회사가 남북 경협이라는 걸로 분리되기 전에 주가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요동을 없는 회사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왜 그랬을까? 한번 보죠.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봐도 그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창솔루션의 실적을 보면요. 뭐 별로 그다지 실적 매 분기 100억 정도 조금 넘는 그 정도에 그냥 매출이 느는 것도 없어요. 매출이 특별히 느는 것도 없다는 건 이 회사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 예. 자기네 회사가 아무리 우리 회사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 대창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내놓는 결과로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 사람들 말을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이거 일단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많아. 아유 알겠어. 금송아지 100마리야. 알겠어. 그럼 갖고 와봐. 보여줘봐. 아니 못 보여줘. 그렇지만 100마리야. 믿으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 신빙성이 안 가죠,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뭐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다 떠들어도 이 회사가 보여주는 매출을 보면 이 회사의 매출에선 전혀 성장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장사를 되게 잘했냐? 영업이익도 뭐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 규모가 굉장히 미약해요, 아직까지도. 특별히 지금 이 회사의 이 실적을 이 상승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북 경협의 그 분위기 때 그때 가스관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밀리는 상태에서 얘 액면 분할했었죠. 여기가 액면 분할 때문에 정지됐죠. 액면 분할하면 왜 액면 분할을 해요? 거래를 늘린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거래가 늘려서 주가를 뭐 해가지고 어쨌거나 뭐 주가를 올리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때문에 액면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동성을 무슨 뭐 그 풍부하게 융통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자기네가 했던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팩트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뭐 요번에 뭐 핵폐기물 뭐 저도 봤거든요. 뭐 주강 방식에서 한 핵폐기물 그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글쎄 어떤 식으로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강 방식 말고도 다른 방식의 핵폐기물 그 저장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싸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요번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기사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뭐 그게 혹시라도 되면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먹힐지는 이것만 보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뭐 주강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핵폐기물 처리 저장소가 어떻게 된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회사의 직접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예. 아. 그래서 그거의 성공 예. 여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 말고 딴 게 있거든. 근데 비용이 낮추니까 그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 회사에서 얘기했 그 기사를 봤는데 그게 그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원자력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먹힐지는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솔직히 이 회사 이 주가에서라면 일단 저는 무조건 나오고 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 이거를 가져가는 거는 특별히 저는 매력이 있는 회사를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이 회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력일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매력일 게 별로 없는 회사를 가져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일단 요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 감사합니다. 상담해 드렸고요. 궁금증은 예. 좀 풀리셨어요? 아이, 아주 잘 풀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먼저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이 예.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몰라. 이 회사의 매력이 뭔지 찾아볼 수도 없어. 그랬을 때는 함부로 그 종목에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12월 한 달 마지막 남았는데요. 진짜 네. 12월 한 달 잘 보내셔서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셔서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시면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지금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1023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께 부탁드리지만 저는 생방송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상담은 열심히 최대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밖에 뭐 강연장이라든지 이렇게 외부에서는 저는 일절 개인들과 이렇게 접촉해서 상담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하고 상담하고 싶다. 전화로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요즘 제 그 강의 스케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하는데 일단 제가 다음 주에 서울 마포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마포 유니세프 빌딩이라고요. 거기를 찾아오시면 거기 피스센터 대강당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 이게 어쩌면 올해 지금 마지막 강의가 될지 한 번 정도가 더 있을지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지금 반반이에요. 이게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고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해도 아마 수도권일 겁니다. 그래서 지방은 올해 제가 강의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없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 02786-1023 전화 많이 지금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2월 제가 아까 방송 처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12월 한 달 남았는데 요번 10월 달은 하락이었어요. 그죠? 10월 달은 하락이었어요. 그리고 11월은 뭐 요걸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도 마찬가지고요. 뭐 코스닥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크게 보시면은 10월은 하락, 11월은 그래도 좀 반등.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송에서 대부분 하는 분들이 12월에 대해서 연말 랠리를 되게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을 볼 때. 10월에 그 공포에 떨던 분들이 이제 11월에 좀 하락 면하고 약간 반등해 주니까 이제 시장을 다시 12월 산타랠리 하면 그 말이 진짜 그냥 다 믿기시나 봐요. 시청자 여러분들. 전 그게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방송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뭐 10월 달 시장 엄청 좋을 겁니다. 9월에 뭐 4분기 엄청 강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장 어떻게 됐나요? 전 그냥 팩트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뭐 맞췄으면 저 몰라요. 저 그런 거 모르고 제가 뭐 타임머신 얻는 것도 있는지 없는지 저 그거 몰라요. 그런데 그냥 팩트만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요. 방송에서 나왔던 그 대부분 분들 올 8월에 뭐라 그랬고 9월에 뭐라 그랬어요. 이번 4분기에 엄청나게 뭐 시장 좋을 거라며. 팩트는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 팩트가 나왔잖아. 저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잘못했다 잘했다 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팩트만. 팩트만. 근데 지금은 또 연말 랠리를 거의 다들 떠들고 있거든요. 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팩트들이 그렇게 나왔나요? 근데 요번에도 그냥 11월에 좀 시장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그냥 연말 랠리 자신 있어 하고 벌써 주식 뭐 살까 막 사고 막 그냥 겁 없이 그러시대요. 글쎄요, 전 겁나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워낙 겁이 많아서 그런지 이상해요. 여러분들 그러실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글쎄요, 전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릴 만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지 항상 무시하시고 넘어가셨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소는 이미 없어진 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죠.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그래요. 안 고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이미 내 재산인 소는 이미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사는 누구세요? 네, 광주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직장인. 성이 예, 예. 성만. 예? 성. 예, 민 씨입니다. 민 씨. 예, 민 씨요? 예, 예. 예, 민 선생님. 연세가? 예, 올해 50세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2년 됐어요. 그래요. 일단 민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하나투어 가지고 있고요. 매수가 얼마요? 7만 원. 비중은요? 70%. 예. 그다음에 현대 로템 예. 24,000원. 예. 20%. 예. 그다음에 이건 산업 예. 1,550원. 예. 10%. 하나투어를 70%나 갖고 계시네요. 예, 뭐 좀 많이 가지고 비중이 좀 있습니다. 하나투어를 이렇게까지 가져갈 주식이라고 생각이 되셨어요? 그 가을에 좀 많이 좀 저평가된 것 같아서 많이 좀 매수해 놨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예. 근데 하나투어의 매력을 되게 높게 보시네요. 예, 좀 많이 저평가된 것 같아서. 저평가됐다. 예, 예. 뭐 저평가 안 됐다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70%까지 살 만큼 이게 앞으로 매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보셨어요? 이 연말에 이제 여행주가 좀 많이 그 가을에 그 기후적으로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여행이 많이 좀 그 여행 수요가 많이 없었길래 예. 그 수요가 겨울에 몰리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겨울에 몰리지 않을까? 근데 예, 아직도 그 생각은 불변이세요? 예, 지금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은 근데 예, 그래요? 예. 전 일단 민 선생님 의견에 반대할게요. 그래요? 예, 전 개인적인 거니까 전 일단 민 선생님 의견에 반대예요. 왜냐? 예, 예. 하나투어는 지금 현재 저평가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나투어를 70%나 사서 가져갈 주식이라는 거에 저는 퀘스천이 달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예. 왜냐면 하나투어에 대해서 자꾸 그 겨울철 여행 수요 말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요번 그 겨울철이나 이런 연휴가 지금 현재 제일 다른 때보다 더 짧은 거 아시나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설 연휴나 예, 이런 것들이? 예, 좀 짧은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소비를 많이 정부가 하게 하려고 하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소비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요즘 소비 그냥- 팍팍 느나요? 확 줄어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예, 소비 그다지 는 거 별로 예. 아직 못 느끼시죠? 그죠? 예, 맞아요. 예. 서민들의 소비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외 여행이라는 거는 물론 그래요. 여행이라는 거는 소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자기가 필요한 돈을 쓸 때 가장 필요한 거부터, 그러니까 가장 불필요한 거부터 줄여나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가 집안이 좀 어려워졌어. 그럼 불필요한 소비부터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소비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비재도 필수 소비재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 보셨죠. 그죠? 예, 예. 소비를 줄여나갈 때도 제일 먼저 소비를 줄이는 쪽이 혹시 어느 쪽인지 아세요? 혹시? 선생님 아십니까? 여가비 그런 거만 주겠죠. 여가비보다 더 먼저, 예, 어떻게 보면 크게 따지면 여가비인데요. 여가비 예, 중에 예.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여행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여행 수요가 그때부터 발생한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예, 예. 들어봤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소비에서 제일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느는 게 여행입니다.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이 소비를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소비를 확 늘리고 있나요? 아닌가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요즘 야당에서 자꾸 뭐 소득주도 성장이 뭐 그거 별로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지금 사람들 지금 일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고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예. 보니까 자꾸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웅크려들겠어요? 펴겠어요? 어떨까요? 좀 웅크려들게. 웅크려들겠죠. 웅크려들면 야 지금 경기가 이 정도로 그래? 야 그래 일자리가 이 정도로 없어? 그래? 그럼 나 갖고 있는 돈 지금 써야겠어? 아니면 나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좀 아껴야겠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아끼겠죠. 아끼려고 해야겠죠. 그러면 소비의 제일 끝단에 있는 애를 쓸까요? 안 쓸? 그걸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소비의 끝단.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투어를 안 좋게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여행이라는 건 맨 마지막에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행이라는 거는 제일 먼저 줄이는 수단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투어가 이 부분을 뚫어내지 못한다면은 하나투어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다지 내년에도 물론 이 가격이 저평가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 동조해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그래서 내년에 멋있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저는 그거는 어려울 것 같다. 왜? 이게 소비의 끝단에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 관련으로 해서도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국 관련으로 해서도 그 옛날같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힌트 드렸을 거예요. 옛날에 화려했던 중국 주식들이 만약에 중국 시장이 열린다 그래서 걔네들이 주가가 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게 큰 함정이 될 겁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아마 경고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몇 번. 근데 아마 그땐 여러분들이 잘 실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국 관련 뭐 좀 얘기 나오고 하는데도 옛날이었으면 하나투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투어 날랐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어느 정도는 가 있어야 될까요? 어떨까요? 선생님.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주가는 거의 그죠. 올해 내내.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전혀 제대로 못 읽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 중국 관련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자꾸 옛날 관련 중국 관련 주식들을 보시는데요. 그랬다가 여러분 10개 중에 9개는 망합니다. 하나는 마저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9개는 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10개 중에 1개 고를 확률이 높겠어요? 9개 고를 확률이 높겠어요? 저는 확률로 얘기할게요. 9개 고를 확률이 90%에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하시면 이제 큰일 나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지금 민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투어나 이런 여행주들 하시는 분들 제가 보고 있으면 중국주인데요? 아니 중국주라고 누가 오른대요 이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 저평가 부분이라는 거는 저는 동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내년에 상승을 이어갈 거다. 이런 의견에는 저는 그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라는 생각으로 가져간다면 저는 맞다고 보고 왜? 그건 어차피 주가가 뭐 후년에 오를지 뭐 언제 오를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요 가격에서 고생은 그다지 안 할 거라고 저는 그건 저평가를 의미하는 거니까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측면에서 가져간다는 건 찬성해요.
근데 이게 예. 상승으로 확확 갈 거다라는 거는 전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템도 마찬가지고 뭐 어저께 떠났어요. 그죠? 예, 남북 철도 그거 해보려고 떠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로템은 또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북미 쪽이 그죠? 예, 이 북미 쪽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회사의 펀더멘탈을 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적인 시류를 타잖아요. 그래서 뭐 한 20% 정도지만 24,000원 정도면 한 번은 그래도 뭐 가져가 보셔도 특별히 고생할 건 아니니까 이게 비중이 많으면 제가 비중을 줄이라 그럴 텐데 뭐 요 정도 가격에서 한번 뭐 시류를 타보겠다. 그거는 뭐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 정도는 홀딩 하셔도 뭐 특별히 뭐 아주 고생할 겁니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산업인데 이건산업 같은 경우도 1,550원인데 이것도 매수가 근처인데 이것도 뭐 저평가는 측면으로 그냥 사셨죠? 예, 그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상승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평가는 측면에서 사놨으면 뭐 그렇게 고생할 만한 회사는 아니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도 좀 심심은 할 수가 있어도 뭐 주가가 잘못될 뭐 그런 구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뭐 요것도 10% 정도 저평가란 구간으로 들어가셨다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 종목 정도 상담해 드렸고요. 민 선생님 하나투어에 대해서 70%는 좀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 비중을 좀 확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그 하나투어를 어느 정도 선까지 보면 될까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나투어를 별로 별 볼 일 없게 보기 때문에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저는 어느 정도 그냥 이 선에서 저는 어느 정도 꽤 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다른 거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올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로도 생방송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단 읽기 전에 외양간 고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고치는 게 제일 현명한 겁니다. 전화번호는 02-786-1022-1023. 지금 전화 연결 지금 빨리빨리 잘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무료 문자 023-3366-8288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전화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여기 영종도에 사는 오세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종도요? 영종도에? 네네. 오. 네네. 세균. 균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네. 6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경력은 좀 몇 년 됐는데 하다 말다 하다가 어떻게 또 시작했는데 상태에 걸려가지고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요, 재균님. 그래요. 저희 방송은 보신 지 한 얼마나 되셨어요? 자주 봅니다, 방송은. 그래요? 네. 그래요. 저희 방송 보면서 혹시 뭐를 제일 많이 참고하시나요? 뭐를 참고하느냐고요. 참고. 예. 그냥 저는 모르니까 공부 조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의로 하는 건 아니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우리 오 선생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LG화학. 예, 매수가 얼마요? 37만 원에 30%. 예. 또 롯데케미칼. 예. 28만 원에 30%. 예. 삼성중공업. 예. 10,000 원에 20%요. 예. 예. 한번 회사를 하나씩 볼게요. 예.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이 반장한테 궁금하셨어요? 삼성중공업이 옛날에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를 하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것 좀 본사 좀 찾아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또 물린 것 같아가지고서요. 그래요?
네. 현금 10,000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그 대우조선해양을 그랬던 분이 왜 또 이런 조선주를 왜 또 그렇게 또 들어가셨어요? 아니 그거를 먼저 보는 바람에 팔질 못하고서 그냥 뭐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타기 한 거죠. 물타기. 이번에 물타기요? 떨어졌을 적에. 아 그래요? 예. 근데 조선주에 대해서 자신이 좀 있으세요? 보니까? 글쎄요, 자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저는 여기서 솔직히 해서 이게 증권이라는 건 참 알라도 모르는 게 증권이기 때문에요.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네. 이게 근데 죄송한데 제가 재규님, 네. 재규님한테 좀 제가 최대한 그래도 주식에서 투자라는 것만큼은 제가 재규님보다 아마 나이가 어리더라도 제가 재규님보다 더 이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재규님보다 더 어떻게 보면 어른일 것 같아요. 성인일 것 같아요. 그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네. 제가 우리 재규님한테 좀 해당하는 이야기를 좀 아플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아플 수도 예, 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규님, 이게 재규님만이 아니라 재규님 주식하신 지 그래도 좀 되셨던 분 같아요. 했다 안 했다 해도 옛날에 좀 하셨었던 모습이 보여요. 맞나요? 예,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 전형적으로 잘못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제도권에서 주식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식을 이제 투자가 생활을 한 게 제가 만 20년이 됐어요. 이제 만 20년이 됐는데 만 20년 동안 네. 돌아서 이렇게 시장을 쭉 보고 막 이렇게 개인들도 이렇게 보고 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래요. 옛날에는 진짜 제가 처음에 이 업계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럴 때만 해도 이런 포트가 아주 잘하는 사람들의 포트였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정말. 왜냐면 그때만 해도 막 이런 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앞날이 밝고 굉장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도 그랬죠.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온 게 20년이거든요. 네. 예. 20년인데 20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맞았어요. 근데 세월을 지나가면서 세상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아무래도요. 바뀌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포트를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주식시장에서 바뀌질 않아요. 10년, 20년 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하시는 경우에 이런 포트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일단 먼저. 예. 제가 왜 조선업이 좋은가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정부에서 조선업 살리라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그래요. 그죠? 근데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게요. 전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게요. 정부에서 조선업 살리고 그러려는 건 왜 그러냐? 일자리 때문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예. 왜냐? 조선업에 워낙 많이 달렸잖아요, 일자리가. 근데 지금 그렇죠. 정부가 제일 많이 국민들한테 이번에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맞아요. 예, 48.8% 뉴스에서 네. 발표났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일자리 때문에 그렇죠. 뭐. 예, 맞습니다. 일자리예요. 일자리를 못 내놨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일자리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엇보다 급선무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조선업이라는 건 일자리가 제가 좀 전에도 그랬죠.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데인가요? 조금 생기는 데인가요? 상당히 많이 생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선업을 살리려고 막 그렇게 얼마 전에 그런 식을 한 거라고 좀 봐요. 근데 문제는 뭐야? 정부가 살리겠다고 하고 막 의지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요? 그거를 정부에서도 수주하긴 했어요. 뭐 해주고 해줬어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나라 조선업이 곽강을 받을 때 국내 수주로 곽강을 받았나요? 해외에서 해줘야지 곽강을 받았나요? 우리나라는 거의가 해외 수주죠. 국내 맞아요. 되지도 않잖아요. 그건. 네, 맞아요. 해외 수주예요. 근데 해외 수주에서 지금 문제는 뭐예요? 유가가 그나마 올라갈 때는 무슨 뭐 해양 플랜트 쪽으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 유가 어때요? 떨어졌죠 또. 곤두박질 치고 있죠. 예. 맞아요. 지금 유가 곤두박질 치면서 다시 해 플랜트 조선 어때요? 좀 지지부지하고 있죠. 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조선업들이 워낙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유가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유가였거든요. 제가 유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가였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작년, 재작년부터 유가가 어떻게 됐는지. 쭉 올라갔었어. 그러다가 지금 유가 어떻게 됐는지 보이시죠? 다 내려왔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몇 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세계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정말 세계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나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절대 더 못 올라가게 한다. 왜냐? 옛날에는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나와서 이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전에는 유가가 올라가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기름 이외에 대체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셰일오일, 셰일가스가 나와 제대로 이제 상업화가 되는 바람에 오르면 언제든지 이거를 까버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쉽게 말하면. 미국이 이걸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유가는 고유가로 갈 수 없을 겁니다. 계속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경고해드렸던 게 그거예요. 근데 현실로 나와버렸죠. 여러분들은 그냥 유가 계속 갈 줄 알았죠. 이거는 거품이에요. 이게 정말 세계 경제가 진짜 잘 돌아가고 옛날같이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20년 전, 10년 전에 그때같이 그랬으면 이게 거품이 아니에요. 이 거품인가 아닌가 보세요. 거품이잖아요. 거품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못 빠져요. 거품이 아니면. 갑자기 차들이 기름 쓰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다 안 써? 그거 아니잖아. 뭐야? 거품이었어요. 이 올라간 것 자체가 거품이었고 이게 거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걸로 생각을 하니까 뭐야? 그럼 조선회사도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거를 밑바탕에 깔고 보니까 조선이라는 게 유가가 올라가니까 좋아라는 결론들이 나와서 모두 다들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게 거품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조선도 잘못된 거예요. 조선업도.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심각한 게.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하려고 그래도 해외에서 수주가 돼야 되거든요. 해외 애들이 해줘야 돼요. 근데 해외 애들이 해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왜?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LNG가 뭐가 해 그걸로 인해서 중동 국가들이 해양 플랜트도 하고 뭣도 할 거야. 유가가 많이 올라간 이거를 다 밑바탕에 깔았고 이게 기본 베이스거든요. 기본 전제거든요. 근데 그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전제예요. 진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 전제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게 아니에요. 그게 뭔지는 제가 시간이 여기 안 돼서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거품이에요. 보세요. 전 그냥 팩트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거품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유가가 애들 장난같이 빠집니까? 갑자기 급전직하로. 이거 거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십시오라고 계속 경고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할 때 안 보이거든요. 웃긴 소리 하네. 계속 올라가니까. 그죠? 근데 제가 여러 번 그랬죠. 셰일가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가 그렇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왜? 그걸 잠재울 수 있는 애가 있을 때는 걔가 그걸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다 내려다보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관리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유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선주 제가 봤을 때 다시 또 그렇게 못 올라올 거예요. 오히려 이번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팔 수 있는 조선주들은 절호의 기회였어요. 사야 되는 기회가 아니라. 조선주 이제 제가 봤을 때 또 답 없을 겁니다. 당분간 계속. 예. 그래서 저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라면 조선주 팝니다. 여기서. 그리고 차라리 그거 가지고 딴 거 합니다. 이거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건 바보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재균님한테 좀 아플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나 보시면 LG화학도 다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기름값이라는 것 때문에 기본 베이스에 깔려서 그게 했는데 보세요. 기름값이 거품이니까
같이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를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 대해서 큰 그림을 봐야 되고 제대로 공부를 하세요, 뭘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잔소리하는 이유가 제가 뭐 잔소리하는 거 좋아하는 놈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러냐? 그 기본 원리를 알고 이 시스템을 알아야지, 돌아가는 걸 이해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사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서요. 이거를 차트 보고 하고 앉았으니까 백날 가도 돼요? 안 되지. 기본 전제가 거품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그 거품은 빠지는 순간 무너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롯데케미칼도 당분간 저기 내년에도 얘 가망 없을 겁니다. 이거 롯데케미칼 이런 거 화학주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내년에도 가망 없을 겁니다. 주가 보세요. 내년에 가망 있을지 없을지. 가망 없을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 기름값이 못 올라오거든요, 내년에. 수요가 갑자기 늘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화학주들이 쭉쭉 올라옵니까? 못 올라와요, 내년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그나마 이건 다행이거든요. 이건 그냥 웬만한 가격 되시면 그냥 바로 나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나마 이건 다행이신 거예요. 지금 조선같이 심각한 건 아니라서 그렇게 보고,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LG화학도 LG화학 롯데케미칼하고 또 틀린 거 아시죠? 네네. 예, 전지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난데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0%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아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요 정도면은 이 세 개 중에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재규님 이게 제일 잘 사신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세 개 중에. 예, 나머지 두 개는 진짜 정말 죄송한데 나머지 두 개는 진짜 형편없다. 예, 점수 너무 형편없는 점수 제가 드릴 밖에 못 드리고요. 요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0%, 37만 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요거는 그래도 홀딩하고 가셔도 특별히 뭐 이 두 종목 같이 앞에 두 종목 같이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요 종목 정도만 매수 그냥 홀딩해 놓고 나머지는 정리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 종목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그래도 좀 참고되셨어요? 예, 많이 됐습니다. 예, 좀 강하게 얘기해서 너무 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전화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전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뭐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는 분 많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특히나 더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계획된 올해 강의는 이게 워낙은 마지막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 정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다 보니까 한 번 정도를 지금 더 편성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반반이에요. 다음 주 정도가 돼야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 주 12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유니세프 빌딩이라고 있어요. 그 서강대교 건너면 여의도 쪽에서. 그러면 거기 피스센터 대강당인데요. 이 유니세프 건물이 별로 안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저기 성남의 예. 박윤숙입니다. 박윤숙님 반갑습니다. 윤숙님 네, 연세가 반가워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50대입니다. 주식 경력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5년 넘은 것 같아요. 아우 그러셨구나. 그래요, 윤숙님. 저희 방송 보시면은 다른 방송하고 뭐가 제일 좀 좋아요? 좋은 거는 저는 이 반장님이 너무 솔직하게 해주셔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요. 예. 아유 그래도 그 무식한 놈이 솔직이라도 해야지. 솔직도 안 하면 되겠어요. 네, 최소한 잘 보고 저는 있어요, 무식하다는 건 인정하잖아요, 제가. 그래.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 없으세요. 너무 거짓말이에요. 잘생기시고. 그게 거짓말이야 바로. 안 좋은 게 어떻게 없습니까? 안 좋은 거 무지 많지.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오히려 힘내라고 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좋게 받아들일게요. 네,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다고 윤성님이 안 혼내지 않을 겁니다. 아니에요. 윤성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제가 인선 ENT 매스가 얼마요? 7,500원에 50%. 50이에요? 네, 자꾸만 물 타고 해가지고 많아졌어요. 물 타고. 아, 그랬구나. 저기 또 다른 종목 있나요? 네, 크리스탈 네. 2750원에 20%. 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18,800원 얼마요? 10%. 얼마? 18,800원이요. 몇 프로? 10%. 예. 인선을 50% 나갖고 있어요? 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인선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물을 아니, 타게 만들었나요? 그래서 그게 원가도 별로 안 들어가고 이익이 좀 많이 나는 회사라 그래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자꾸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조금 줄이려고 해도 매수가 근처까지 언제 오려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요. 7,500원. 근데 솔직히 그 인선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는 아까 뭐 회사 괜찮은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저도 동감해요. 이 회사 실적 그래요? 보면 예. 이 인선 폐기물 ENT랑 예, 폐기물 예. 처리 회사하고 이 회사 한번 실적을 잠깐 보면요. 이 네. 회사 그래도 실적 보면 적자 안 내고 흑자 꾸준하게 어느 정도 규모 이상 항상 내는 회사예요. 예.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률도 올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예, 뭐요? 빠진 것 같아요. 뭐가? 올해 실적이 다른 때보다 좀 그냥 좀 그런데 뭐 그래도 뭐 그렇게 좌우회사. 뭐 걱정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정말요? 예. 네.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어느 정도 꾸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도 특별히 성장을 그렇게 팍팍 해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네. 인선이한테는 실적 뒷받침되고 괜찮은 회사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가 좀 팍팍팍 올라가야 되는데 그 쉽게 지금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재활용 사업이잖아요. 네네. 폐기물들. 그래서 이 회사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 글자로?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들 계시더만. 이 회사를 네 글자로 무슨 회사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모르는데. 도시광산. 네? 도시광산. 도시광산이요? 네. 뭔 소리게요? 도시에 광산 있나? 서울에? 어디? 도시에? 이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폐기물을 처리해서 거기서 다시 재활용하는 것들을 꺼내잖아요. 맞나요? 네. 광산은 뭘 캐서 꺼내는 게 맞나요? 네. 얘네들은 폐기물에서 그걸 꺼낸다 그랬죠. 네.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을 도시광산이라 그래요. 모르셨죠? 네. 그래서 인선 ENT는 도시광산 업체라 그래요. 흔히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인선 ENT 같은 경우에 뭐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폐기물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막 확 늘어요? 그럴 건 아니죠. 네. 그렇다고 뭐 건설 폐기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아니 뭐 자동차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오히려 지금 폐기물을 조금씩 없애려고 하는 그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얘네들은 굉장히 실적이 뒷받침되고 안정적인 회사 맞아요. 왜? 폐기물들은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폐기물이 획기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얘네는 늘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그럼 이 회사는 어때요? 급격한 막 이런 상승이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냥 조금씩 아주 그냥 시간 오래 걸리면서 찔끔찔끔 그런 식으로 가겠어요? 이제 조금씩. 예. 이제 답이 나오세요? 예.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크게 움직이면 오히려 더 이상한 회사야.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사놓고
이게 왜 이러지? 이러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건 지금 오히려 이게 정상인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올바르게 알아야지. 그렇지 않을 회사를 사놓고 이게 왜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거지. 거북이 사놓고 야, 왜 빨리 안 뛰어 이러고 있어. 거북이 천천히 이러고 가고 있는데 걔는 그게 지금 나름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네. 예. 네네. 그러고 우리가 야, 왜 안 뛰어? 야, 저기 토끼같이 빨리 왜 안 뛰어? 걔가 어떻게 토끼같이 뛰어? 그게 정상인 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본질적으로 회사들을 잘 알아야 된다. 업종을 알아야 된다.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안 가는 게 정상인데 그걸 사놓고 왜 안 가지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요? 인선이한테가. 아니 난 워낙 이런 회사인데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회사가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거 다 맞아요. 다 맞고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업황 자체가 그렇게 팍팍 뭐가 늘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꾸준하게 그냥 지갈 길 가는 회사예요. 조금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네.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 오고 나면은 만약에 그런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성이 나중에 날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빨리빨리 할 텐데요.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2750원 20%예요. 이것도 네. 매수가 근처인데요.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위험만 하더라도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지려면 진짜 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인성 ENT보다는 쉽게 말하면 굴곡이 좀 있을 수 있는 회사예요. 얘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위쪽으로요? 아니 그거는 몰라요 저도. 이 회사 워낙 실적 보거나 이러면은 그 정도 회사는 아니에요. 예, 여기 지금 실적이 이제 나올 텐데요. 예, 잠시만요. 예, 이 회사 보면은 실적하고 매출 나오죠. 이 회사 한 분기 매출이 20억, 3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한 분기. 예,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는 펀더멘탈이 전혀 뒷받침을 못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위로 가는 건 얘는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건덕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건덕지가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데 건덕지가 없으면 얘는 못 올라가고 다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데꼬복이 있을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데꼬복일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회사를 잘 아신다면 뭐 가져가지만 모르신다면 혹시라도 회사가 빠질 때 대응을 못 하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 왜냐면 이 회사가 뭐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만한 회사는 아니래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참고하시고 마지막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워낙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비중 10%인데요. 이거 혹시 뭐 길게 가져가려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좀 단기적으로 수익 내려고 사셨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네. 워낙 바닥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좀 중단기로 봐도 되나 싶기도 한데 바닥은 맞아요. 얘 보시면 여기 주봉에도 나오지만 워낙이 바닥이에요. 워낙이 바닥인데 예, 이 회사는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회사를 선정해달라 그랬을 때 저는 이 회사는 선정 절대 안 해드립니다. 예, 이거는 바닥이라는 건 맞는데요.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매력이 정말 죄송한데 전혀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매력 없는 회사를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것만으로 가져가는 것은 중장기에 굉장히 잘못된 투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새 정보 상담을 해드렸고요. 그래요.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좀 공부 제대로 하고 이렇게 더 넓은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투자하시는 데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이제 곧 좀 더 있으면 그죠? 예, 몇 시간 뒤죠? 몇 시간 뒤 만나요? 예, 트럼프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눈이 지금 거기에 다 쏠려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간의 이야기가 잘 됐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지만 문제는 누가 양보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누가 양보를 해줄까라는 게 또 저는 퀘스천으로 남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중간선거까지 다 끝났어요. 그죠? 중간선거까지 끝났기 때문에 특별히 뭘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민주당이 하원을 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트럼프가 그거에 연연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 주석이 무조건 전에같이 올 초같이 미국한테 양보해주는 모습? 그렇게 보일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보여요. 왜냐? 시진핑 주석이 봤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설치는 거 지금 당했거든요. 그런데 죽을 것 같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견딜만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미국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이 과연 자기네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양보를 할까요? 트럼프가 원하는 수준을?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안 됐을 때 뭐가 과연 12월 시장을 받쳐줄까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연한 연말 랠리다? 산타 랠리다? 그럼 그게 뭔가 내용이 있을 때 그게 돼야 되는데 과연 무엇이 받쳐줄까? 지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주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포트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무슨 대응을 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하십니다. 의사 누구세요? 저기 대아티아요. 아, 어디서 누구세요? 죄송한데. 아, 여기는 광주인데요. 광주 전라도. 성함이? 네. 아, 노선이요. 아, 예, 노 여사님. 예, 그래요. 네. 연세가? 한 70대? 예, 주식 경력은요? 네? 주식 경력. 아,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래요. 일단 그럼 대아티아이라는 주식 갖고 계신가 봐요? 얘기한 거 네. 보니까. 예, 매수가 얼마요? 매수가가 7,250원이요. 아, 8,250원. 비중은요? 30%고요. 예. 아, 한 9,000원 선까지 올렸는지 싶어서요. 아, 이거 한 종목만 해드리면 돼요? 아, 신신제약도 예약했는데. 아, 매수가 얼마요? 신신제약에 11,450원이요. 비중은요? 20%요. 예. 잠시만요. 제가 대아티아이를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저번 주에 혹시 못 보셨나요? 예, 못 봤어요. 아, 저번 주인가? 안 했나? 했나?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했었나? 했던 것 같은데 몇 주 전에. 그래요, 대아티아이 일단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대아티아이 신신제약. 일단은 대아티아이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고 사신 거죠? 아, 철도주라고 해서 네네, 맞아요. 그냥 앞으로 뭐 전망성이 좀 좋다고 해가지고 샀어요. 손해보고 일단은 나왔었어요, 사실은.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갖고 지금- 낮은 가격에 산다고 샀는데 예.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대아티아이는 지금 만약에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노 여사님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아티아이는 펀더멘탈이 전혀 되는 주식이 아닌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얘 퍼 몇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지금 여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얘 퍼가 240이 넘어가요. 네, 아, 물론 성장성 있는 회사들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얘는 성장성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 얘 지금 남북 경협으로 뭐 지금 철도 뭐 지금 가서 막 이러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워낙 얘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얘 워낙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으면 얘 계속 헤맬 주식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주식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서 그래서 얘 지금 퍼가 240, 50이에요. 그러면 얘가 실적이 그렇게 따라주냐? 얘 그렇게 실적 못 따라줘요. 얘 한번 그 재무제표 보면요. 대아TI 여러분들 이런 대북 관련주들 한 번만 보라는 게 뭐냐면 얘 적자 흑자 막 왔다 갔다 하는 회사예요. 매 분기 매출 200억 정도. 1년이면 한 900억? 좀 안 되겠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돈은 거의 벌어들이는 거 얼마 안 되는 회사. 퍼가 그런 회사가 240이 넘어가. 쉽게 말하면 이 회사는 성장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철도가 뭐 그렇게 성장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남북에 그 철도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들 평가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요번에 아시다시피 미국이 그래 뭐 철도 조사 오케이 해라 그거 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맞잖아.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누가 대북 제재 뭐 오늘 새벽에도 했지만 대북 제재는 일단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에 두 정상이 그거에 의견을 일치했다는데 만약에 미국 쪽에서 대북 제재 혹시라도 회담 마음에 안 들어 이래가지고 대북 제재 더 강하게 하게 되면 철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올스톱 될걸요?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것도. 왜냐? 이거는 지금 이 회사가 펀더멘탈이 훌륭해서 이게 나왔으면 저는 이걸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건 전혀 이 회사의 펀더멘탈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건 말 그대로 정치적이라서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막말로. 기분 나쁘네? 야, 다시 북한 제재 강하게 나가. 그럼 우리 정부 혼자 북한과의 그걸 가능할까요? 요즘 매스컴에서도 그 말 있었잖아요. 우리 정부 혼자 하는 거에 대한 미국의 뭐 그게 뭐 오보다 어쩌다는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슬슬 툭툭 튀어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정부 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 쪽에 그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의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게 펀더멘탈이 받치는 회사라면 상관이 없어. 펀더멘탈이 전혀 받치지 않는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 회사 퍼가 240, 50이야. 이건 100% 수급이에요, 지금. 수급은요, 죄송한데 이거는 정말 수급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큰일 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먹더라도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이거 빠지는 날에는 대응 전혀 못 하실걸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솔직히 웬만하면 나오셔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나오는 거요? 네. 혹시 HTS 하세요? 집에서? 네? 그럼 주문창에 넣고 매도 치면 돼요. 어떻게 나오는 게. 월요일날 팔으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고 했잖아요. 그냥 매도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9,000원 선에서 나올까 싶었어요. 그거는 그건 수급이긴 해서 그건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온다고?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매도하는 방법을 매도는 여기 HTS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 깜짝이야. 죄송해요. 그래요. 그리고 신신제약인데요.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 11,45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하자면 이 같은 경우에 왜 사셨는지 솔직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 이 회사를 왜 샀지? 라는 게 이 회사 갑자기 진짜 더 궁금해져. 왜 사셨어요, 이 회사? 신신제약 파스가 이거 인상 시럽에 좀 관한 그러셨구나. 예, 맞아요. 이 회사 파스예요. 이 회사 파스 빼고 별로 볼 거 없어요. 패치제들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는 패치제들 치매 패치제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그거 현실화돼서 좀 더 쓰이려면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예, 더 어느 정도 이게 주가에 나타나려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 그냥 일단은 11,450원인데요. 이것도 웬만하면 그냥 나오셔야 될 것 같다. 조만간에 한번. 왜냐하면 얘는 그다지 그렇게 제약주 중에 혹시라도 제약주가 나중에 움직여도 그렇게까지 이 회사가 움직일 제약주는 아니거든요. 다른 애들 같이. 그러면요. 예. 제 가격에는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11,450원도 그렇게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시일이 가더라도요. 한 몇 달 가더라도.
글쎄 그건 전 모르죠. 제가 저는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저 그런 건 몰라요. 저희 방송 안 보셨구나. 저희 방송 오래 봐셨으면 저한테 그런 질문 아예 안 하시는데 저는 이 회사의 투자에 대한 가치만을 보는 사람이지 이게 뭐 몇 달에 얼마 가는지 그런 건 전 몰라요. 저희 방송에서 그런 거 안 해요. 예. 그래요? 예, 저희 방송에서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서 그건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투자를 그렇게 할 만한 가치는 현재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샀는데 예. 이게 지금 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답답한 심정에서. 그건 뭔지 알겠는데 근데 이 회사는 그렇게 투자 가치가 현재는 없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좀 더 이 회사를 알았다면은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면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예. 전화 요즘 잘 되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지금도 전화 되니까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하여간 여러분들 이번 주말 중요합니다. 그죠? 예. 이번 주말에 어떤 모습이 나와서 12월 모습들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한 모습으로 나올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모습과 달리 나올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세중 039 310입니다. 세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자리는 잡아가고 있어요.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데 5,050원 정도 돼요. 5,000원 정도 되는데 아이고 좀 높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바닥은 찍고 올라와서 지금 수급을 잡고 수급적으로 이런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요 같은 경우는 4,000원 근처에서 한 절반 정도는 15% 정도는 손절해 주시고요. 나머지 15%만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30% 다 가져가시는 거는 이 세중은 그렇게까지 좀 무리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올려주세요. S오일입니다. 010 950 좋은 기름 S오일 요즘 좋은 기름이 같이 빠지죠. 기름값 빠지니까 일단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름값이 이제 다시 그렇게 못 올라요. 크게 적어도 내년에도 그렇게 크게 오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S오일 같은 경우에 8만 원인데 뭐 이거 뭐 싸게 사서 다 들고 있을래 20% 그럼 뭐 할 말 없습니다. 근데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저라면 저는 한번 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팔고 다시 보는 게 낫지. 지금 여기서 그냥 나 8만 원에 그냥 갖고 있을래. 뭐 갖고 있다고 뭐 크게 잘못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냥 무조건 갖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있나요? 없나요? SK 케미칼입니다. SK 케미칼 285130. SK 케미칼 이제 바닥 찍고 점점 올라오고 있죠, 좀씩. 일단은 뭐 케미칼은 추우면 추울수록 더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과 백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과 백신 이런 거 50% 91,000원인데요. 일단 더 홀딩하고 일단 지켜보셔도 뭐 특별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50%는 건 이 종목이 50%까지 가져갈 만한 종목인가 나중에 오르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쪽. 오랜만에 보네요. 핸디소프트. 핸디소프트 이제 바닥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핸디소프트는 정말 옛날부터 했던 주식인데 이게 다시 그에서 재상장해 가지고 했는데 일단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바닥 찍고 올라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6,400원인데 매수가 요거 아마 보니까 요번에 이거 움직일 때 지금 출렁할 때 그냥 사신 것 같아요. 요거 제가 봤을 때 투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이분. 6580이. 이거 매매인 것 같거든요. 매매니까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손절가는 4,900원, 종가로 4,900원 깨지면 얘는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위로 가면은 뭐 일단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시든 조금 이익 실현을 하시고 좀 더 보시든 뭐 어차피 보니까 매매로 하신 것 같으니까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특별히 위험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는 쪽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오스템입니다. 오스템.
1, 5, 하나, 봉. 예, 5스텝. 요즘 5스텝 계속 이제 잠자고 있죠. 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서 지금 계속 잠자고 있어요. 일단 5스텝 같은 경우에 당분간 여기서 뭐 이거 추세를 어떻게 위로 올릴 만한 것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6,200원 정도, 한 요 정도 되는데요. 30%. 비중은 좀 많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여기서 더 빠질 확률을 어떻게 보냐는데 빠지지 말란 법도 없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이거 손절가 드릴게요. 얘는 3,500원 종가로 깨지면 얘는 손절 일단은 절반 이상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근처 오면은 절반 하시고 한 10에서 15%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 주식은. 이 주식은 30%까지 가져갈 주식 아니에요. 예. 아예 비중이 아예 선택이 잘못되셔서 지금 고생하시는 거니까 비중을 꼭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음 종 스튜디오 드래곤. 요즘 아주 그냥 스튜디오 드래곤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아주 그냥 드라마 재밌는 건 너무 많이 하죠. 예. 아유, 우리 어머님들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래요. 11만 3,000원, 30%인데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규 상장에서도 좋은 패턴으로 가고 있죠. 예, 얘는 근데 워낙 드라마를 지금 정말 잘 만들어요. 제가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이 우리나라 방송국들보다 더 잘 만들어. 일반 공중파보다.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 홀딩하고 계신데 어차피 신규 상장 패턴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일단은 위로 치고 나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때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하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밑으로 밀리면은 9만 원 깨지면 일단 한번 팔았다가 나중에 뭐 어떤 그 신규 상장 패턴 아시죠? 올해 우리 프로 보신 분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YG엔터입니다. YG엔터 1, 2, 2, 8, 7, 0. YG엔터. YG엔터도 요즘 다시 좀씩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한번 주봉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좀 있으면 얘가 좀 얘가 이제 좀 있으면 얘가 그 상당히 저거 하는 구간에 들어와요. 좀 더 올라가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올라오면 일단은 한 번 정도 이익 실현을 해주신 게 좋아요. 이게 주봉상 왜냐하면 이 물량을 얘가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이 빠져서에 대한 거에 대한 반등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봉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올라오면은 한 5만 원 선 근처부터는 일단은 한 번은 이익 실현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아니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톱텍, 탑텍 이번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가 난리도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주에 대해서 이 개별주라는 게 수익이 대형주가 쫓아올 수 없는 수익을 내는 것도 맞는데요. 개별주라는 게 정말 또 위험합니다. 저도 탐방 다니고 하지만 막말로 저는 뭐 탐방 다니면 그 개별주 100% 다 아주 속속들이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 회사에서 진짜 마음 먹고 속이려고 들잖아요. 그럼 속을 수밖에 없어요. 사장이나 정말 내부자가 아니면요. 그건 알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속이려면 속습니다. 저희도 속아요. 저희도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마음 뭐 열 장정에 한 도둑 못 잡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속이려면 속아요. 그래서 개별주가 위험하긴 위험한 거예요. 대신 그만큼 성공했을 때 수익도 크게 나오는 것, 대형주가 쫓아올 수 없는 수익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조심하라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믿지 마세요 하는 게 왜? 저도 제 관점이기 때문에 제 관점이 잘못될 수도 있고 어떻게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톱텍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톱텍은 지금 답이 제가 보기에 이런 회사는 자꾸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그냥 요번에 조금이라도 올라왔을 때 그냥 최대한 손실 줄이는 구간에서 팔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든 세계의 눈은 다 지금 다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 쏠려 있죠. 여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진짜 나올지 중국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2월에 지금 자꾸 연말 랠리도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대응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12월 잘 보내자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